일단 먼저 제가 내일 못 뵐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석 잘 지내시고요. 꼭 휴식이 있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샵 이제 하고요.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국회 안에서 지금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국회 안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략은 뭐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뭐 발제 같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상임위가 다 모이니까 새로 장관 되신 분들 가능하시면 오셔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압축적으로 해서 2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요. 원래 저희가 항상 하면 상임위 분임 토의 하거든요. 분임 토의도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는 뭐 지금 여의도 근처에 식당에서 하자 뭐 이런 정도. 실질적으로 이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그런 방식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국회를 현재 합의된 그 의사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그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물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 일정을 쭉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환으로 이번 추석 같은 데도 콕 찍어서 대변인 등은 상황을 잘 보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이제 지금 조국 장관 임명 후에 여론의 어떤 향방들을 좀 유심히 살피고 자세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공개 발언에서 쭉 얘기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찰이 이제 뭐 제대로 수사하겠지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었고, 뭐 오늘 원내 상황 및 대응 기조를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 협의 관련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네, 뭐 대략 그런 정도. 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워크숍 이후에 청와대 방문은 이번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정 시간도 일단 빠듯하고요. 이제 그날 뭐 지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나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빠듯해서 저희 거 할 시간도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콤팩트하게 좀 진행하자. 뭐 밥 먹으러 어디 가고 이럴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리끼리 좀 밥 좀 먹자. 뭐 이런 정도.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저희끼리 이렇게 지금 정한 거라서 다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죠. 웬만하면 다 오시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죠. 장관님들도 오셔야지 같이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예. 검찰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다시 크게 조금. 검찰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발표하신 거 네. 그건 언제쯤 하셨어요? 피의사실 공표. 모아서 모아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발표를 한 뭐 몇 건 언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아직 그거를 뭐 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확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피의사실 공표를 처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하는 건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대변인들 논평 쭉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의구심은 들지만 확증이 없고 또 경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만 알고 있는 자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증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 과거에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 또 그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렇게 유출되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는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이게 검찰이 유출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한 파악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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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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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피의 사실 공표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엄청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그 시점, 그때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시점이었냐면 그 자녀에 대한 그 분노가 막 올라오다가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아도,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가라앉아서 이제 조금, 왜냐면 그때 조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얘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뭐 저희가 우리 기자님이랑 똑같죠.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좀 잦아들은 것 같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네. 이제 이런 시점에 이제 엄청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압수수색이 그때 아니면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논란이 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던 그날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런 기소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행사라고 하는, 사문서는 행사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꼭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겠나. 이것은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자기가 확인을 상당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알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절묘한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가 잡혀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밝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막 이걸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전부 다 추석 때라고 해서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야간이랑 요새 예능 좀 하시는 분이에요? 글쎄요, 뭐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얘기를 안 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얘기를 하는가 뭐 이런 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야당에서는 추석 동안 이제 장외행동을 하겠지만 네. 그것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그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야당에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뭐 좀 해보시면 아시겠죠. 뭐. 인사청문회법 관련 네네. 네네.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 법이 한 50건 정도 지금 국회에 지금 운영위원회 지금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법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뭐 조국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녀 성적표가 다 이렇게 뭐 유출이 되고 그래서 막 걔가 몇 등급이래 막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그 후에 이제 통과가 되면 정책 검증 공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료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그 뭐 필요해 그래서 뭐 줘야 돼 이런 자료 관련한 자료라든지 뭐 주변 자료 있을 수 있죠. 본인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럴 때도 그것이 좀 비공개로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되는 건 또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인사청문 제도가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주변에서 하기 힘들겠죠. 우리나라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 제도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따로 법안을 낼 계획은 없고요. 이미 굉장히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 국회도 사실상 정기국회도 깜깜한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유세법이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뭐 단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연대서 뭐 할 수 있는 법안이나 그런 계획이 지금 일단 대정부 조명까지는 이제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감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뭐 본회의 날짜도 잡아야 되고 상임위 날짜들도 이제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점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민생이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빅데이터 3법 뭐 등등 해가지고는 당연히 야당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조금 관측이 되는 점이 있죠. 뭐 그래도 사실은 이번이 마지막 저희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라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요. 네.